자, 이제 기하학습 3강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강에서 그 예를 주어지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가 예를 제공하면 교사학습, 그다음에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관찰해서 이제 군집화를 하면 비교사학습, 혹은 비감독학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신경망도 이야기를 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강화학습까지는 아마 따로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 현재로서는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강에서 하고자 하는 개념학습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예로 들은 신경망이 됐든 유전자 알고리즘이 됐든 모든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알 수 있는 학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 포인트 옵션을 자, 그래서 이제 컨셉 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귀납법, 귀납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서 아주 간단하게 뭐를 읽겠냐면 로우 이그젬플, 날 데이터, 그죠? 어떤 현상에 해당하는 날 데이터들로부터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이제 개념 학습이라는 거, 컨셉 러닝이라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개념의 예는 여기 새, 자동차, 혹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더 공부해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떤 오브젝트, 객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이나 이벤트 뭐 이런 것들도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란 매우 큰 집합에 대하여 정의된 객체 혹은 사건, 이벤트 혹은 시츄에이션의 부분 집합이다. 혹은 이 큰 집합에 대하여 정의된 부울함수다. 새라는 개념은 동물이라는 큰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뭔가 부분 집합, 서브셋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것이 있을 때 이 커다란 것에서 어떤 건 새고 어떤 건 사람이고 어떤 건 강아지고 이렇게 있을 때 요 하나하나 각각의 서브셋들이 동물을 구성하는 각각이 다 컨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부울 함수다. 부울값, 즉 참 혹은 거짓을 가지는 함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학습에 있어서의 러닝은 요 단어 중요하다고 했죠. inducing. 우리가 induction, deduction 했다시피 inducing 한다는 건 뭐냐면 귀납하는 겁니다. 귀납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현상으로부터 뭔가 일반적인 것을 유추해내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ducing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면 뭐 12월 달에 최고 기온을 측정을 했더니 5도, 4도, 3도 뭐 이렇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최고 기온을 측정을 해봤더니 21도, 31도, 28도 뭐 이렇더라.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어떤 매월 매치의 날짜들로부터 1월 달은 춥고 6월 달은 따뜻하다. 이걸 알아내는 것. 개개의 것으로부터 뭔가를 귀납해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nducing 하는데 뭘 inducing 하냐면 general function from specific training example. 지금 요 두 단어가 대비되고 있죠? 강렬하게. 자, 아주 구체적인 특화된 훈련 예제로부터 일반적인 함수를 이끌어낸다. 귀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통째로 inducing이라고 할 수 있고 generalizatio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learning이라는 건 결국 inducing 하는 게 개념학습에서는 learning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일반적인 범주, 캐티고리에 대한 양성, 음성 학습, 여기서 이제 캐티고리나 컨셉이나 똑같은 말이겠죠. 양성, 음성 학습 예제로부터 그 범주의 정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제들로부터 이게 뭐다라는 거를 정의를 획득하는 것인데, 지금 반복돼서 앞에서 여기 러닝이란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하고,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나 봅시다. inducing, 귀납한다는 표현 대신에 infer, 추론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추론, 여기서 추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법에서도 추론 얘기는 아니,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 즉, 우리 앞에서 했던 논리, 그런 데서도 인퍼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구체적인, 그러니까, 인퍼라는 것은 상위에서 하위로 인퍼하는 것도 있고,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이기점들이 있으니까 이럴 거야 라는 함수를 획득하는 것도 인퍼링이고, 기존에 있는 상위 그 대전제에 해당하는 명제 서너 개로부터 새로운 명제들을 유추해내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로직이란 단어에서 배웠던 어떤 추론 규칙들을 하는 것들은 모두 인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퍼에는 디덕션도 있고 인덕션도 있지만 여기서 인듀싱에서는 인덕션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론해낸다. 어떤 걸 추론해내는 거냐면 불린 밸류도 이진 값을 가지는 함수 from training example of its if that output. 자,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된 훈련 예제 혹은 학습 예제로부터 이진 값으로 된 함수를 추론해내는 것, 그것이 개념학습이다. 그래서 그 범주의 정의를 획득한다는 것이나 불린 밸리드 펑션을 인퍼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미첼의 그 머신러닝에서 예를 들고 있는 타겟 컨셉에서는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인조이 스포트라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이죠. 스포츠를 즐기느냐, 즉 days on which 알도 enjoys water sport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도라는 친구가 있는데 알도라는 친구가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날들을 우리는 인조이 스포트라고 하고, 인조이 스포트 이런 날들, 이런 상황, 그것을 예스냐 노냐를 맞추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 그래가지고 6개의 속성, 스카이, 에어 템프, 휴미디티, 윈드, 워터, 포캐스트.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학습 예제인데, 지금 인스턴스라고 해놨고 A, B, C, D라고 해놨고 인조이 스포트의 답은 yes, yes, no, y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 학습 예제들인데, 자, 일단은 여기에 하나하나 봅시다. 스카이는 뭐냐면 날씨를 의미합니다. 날씨는 뭐냐면 지금 sun이라고 하면 맑다, 맑은 날, rainy라고 하면은 비가 온다. 그 다음에 스카이의 속성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클라우디. C L U D Y 이렇게 클라우디라는 녀석이 여기 예제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설명에 가다 보면 클라우디까지 가서 날씨라는 스카이라는 속성은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 에어 템프라는 건 그냥 에어 템퍼레처겠죠. 그래서 공기의 온도, 즉 그래서 온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도고, 온도의 값으로는 웜이 올 수도 있고 콜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다, 차갑다. 그래서 두 가지 값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휴미디티는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습도죠. 습도는 노멀이거나 보통이거나 습도가 높거나, 그래서 노멀, 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은 여기에는 스트롱만 나와 있죠. 바람이 강하다만 나와 있는데 위크도 있겠죠. 스트롱 아니면 위크, 이렇게 두 가지. 바람이 강하다, 약하다. 그 다음이 워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물의 템퍼레처겠죠. 그러니까 워터 템프인데 그냥 템프 생략해가지고 그냥 워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따뜻하냐, 쿨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웜, 콜드, 공기에 대해서는, 물에 대해서는 웜, 쿨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죠? 하지만 또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자, 그 다음으로 forecast, 일기예보. 자, 일기예보는 조금 좀 우리 상식하고는 안 맞는데 same 아니면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일기예보가 시끄러우냐 안 시끄러우냐, 즉 예를 들어서 폭풍우가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올 것 같거나 바람이 엄청나게 불 것 같으면 일기예보가 시끄럽죠.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forecast가 change한 거다. 뭔가 일이 벌어졌어. 그런데 그 기상캐스터가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뭐 튀는 행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기상예보에 별다른 조짐 없음, 즉
그냥 그럴 경우를 same. 그 다음에 뭔가 좀 비가 오든 폭풍우가 불든 바람이 세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forecast가 change다. 뭔가 좀 기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그냥 우리의 표상에서는 same과 change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합니다. 답은 여기 이제 yes, yes, no, yes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설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용어를 좀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인스턴스라는 걸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스턴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인스턴스 A라고 되어 있죠. A라는 인스턴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sunny, 날씨가 맑고 공기가 따뜻하고 습도가 보통이고 바람이 강하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가 따뜻하고 기상예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자, 그럼 여기 sunny부터 same까지가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 A. B는 sunny, warm, high, strong, warm, same. 요게 B라는 인스턴스. C라는 인스턴스는 rainy하고 cold하고 high하고 strong하고 warm하고 change.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 6개의 속성들의 상황이 하나의 인스턴스. 예제입니다. 인스턴스를 예제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죠? 그냥 인스턴스. 개체, 예제, 아이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낱낱이 하나의 어떤 하나 인스턴스가 그냥 가장 무난하네. 그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인조이 스포트는 yes다.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yes고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no고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yes다. 이게 이제 학습 예제입니다. 그래서 학습 예제는 인스턴스와 그것의 답, 인조이 스포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인스턴스 답, 인스턴스 답, 인스턴스 답. 이렇게 된 것이 학습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설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이런 거다 이겁니다.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먼저 보죠. 자, 물음표, 콜드, 하이, 물음표. 자, 이 꺽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설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두 번째 속성이 콜드고 즉 그 온도가 그 기온이 차갑고 그다음이 습도가 높으면 하이하면 즉 여기가 콜드고 여기가 하이면 아주 춥고 습도가 높은 날에만 스포츠를 즐긴다. 즉 요렇게 yes가 s에 해당하는 것을 요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요거를 우리는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고 어떠면 yes고 어떠면 yes고 어떠면 no고 어떠면 yes고 이게 뭐냐면 raw 데이터야. raw 데이터인데 이건 뭔가 일반화를 시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춥고 습도가 높은 날에 스포츠를 즐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가능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버렸죠.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예제가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치고 여기다가 다 값을 줘버려. sunny, warm, normal, 콤마 해가지고 same까지 주고 꺽쇠를 닫으면 무슨 말이냐면 요런 상황에서만 예수고 나머지 어떤 조합도 다 노다 라고 말하는 가설이 됩니다. 지금 그 가설은 이 가설보다는 훨씬 뭐라 그러냐면 덜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속성의 여기 제약 그 가설 하이포테시스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6개의 속성, 여기 6개 나열해 줬죠. 내가 값으로 표현하는 제약들로 구성된 벡터. 여기서 제약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콜드라고 콕 찍어서 접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속성은 콜드여야 해라는 제약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어떤 값을 적는다는 것은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아까 6개를 다 지정하면 6개의 제약이 있는 거야. 그죠? 여기서는 지금 2개의 제약 조건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콜드 해야 되고 세 번째 거는 하이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렇게 생긴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6개의 속성의 값들을 표현하는 제약들로 구성된 벡터. 자, 그런데 각 속성 값으로 물음표가 올 수도 있고 특정한 값, 웜이라고 이렇게 웜 아니면 콜드라고 지정할 수도 있고 0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 잘못했네. 제약 조건이라는 건 값을 지정하는 것만 제약 조건이 아니고 물음표도 제약 조건이다. 물음표는 뭐냐면 제약 조건 없음이야.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됨 이런 뜻이고 여기다 0이라고 적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가 돼도 안 됨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올 수, 각 속성에 올 수 있는 값은 물음표, 특정 값, 0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아까 그럼 우리가 날씨를 예로 든다면 날씨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지정할 수 있는 값이 있다고 했죠. sunny, rainy, cloudy. 거기다가 물음표 하나와 0까지 하니까 이 자리에 이 첫 번째 박스의 다음에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값은 5가지예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 인스턴스는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답이다. 그죠? 개념에 대한 답. 함수 값이죠. yes면 1인 거고 no면은 0인 겁니다. 그 다음이 가설이라는 거는 이렇게 꺽쇠하고 꺽쇠를 닫고 콤마로 연결해서 여기다가 물음표나 0이나 특정 지정 값들을 넣어준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 페이지에서 배우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사례들 X, 개념이 정의되는 항목, 아이템들, 항목들의 집합. 여기서 항목들은 뭐냐면 아까 인스턴스라고 말한 것들이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친 것이 뭐냐 하면 사례들, 인스턴시즈라고 했죠. 그러니까 X, large X는 뭐냐면 현재 이 데이터에서는 4개의 인스턴스들이니까 요거를 합한 게 뭐냐면 대문자 X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 X는 4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들 대문자 H는 뭐냐면 속성들에 대한 제약의 결합. 자, 앞에서 어떻고 그 사이에 뭘 썼죠? 요 콤마라는 걸 썼죠. 콤마. 요 콤마라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엔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직을 할 때 이렇게 어떤 S가 P, Q.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했죠, 우리가? 어떤 S라는 집합이 현재까지 참인 명제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 콤마 하면은 P도 참이고 Q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서 콤마는 어떻고 end입니다. 즉 컨정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약의 결합 컨정션이라고 하고, 자, 목표 개념 타겟 컨셉 C는 뭐냐 하면, 자,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죠. C 땡땡 하고 C라는 함수가 존재하야 대문자 X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어디로 매핑하는 거냐면 0 아니면 1, no 아니면 yes로 매핑하는 C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C는 뭐냐 하면 정답, 즉 일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알도를 알고 있는 신 혹은 알도 자신에 해당하는 그 정답에 해당하는 함수를 우리는 C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C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이 네 개를 집어넣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yes가 나오고 이것에 대해 yes 나오고 no 나오고 yes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 학습 예제는 잘 봅시다. 양성, 음성 예제가 있는데 x, cx 꺽쇠로 이렇게 됐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스몰 x 주의해야 되죠. 이거 대문자 x 아닙니다. 스몰 x는 이것들 이 안에 있는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입니다. 즉 현재는 요 네 개의 인스턴스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와 콤마 정답을 알고 있는 함수에다가 이 x를 준 결과, 그게 뭐냐면 바로 yes, no, yes입니다. 따라서 결국 여기는 이게 있고 콤마 cx 이게 x고 콤마하고 cx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학습 예제입니다. 학습 집합은 사용 가능한 학습 예제들을 모은 것으로 우리는 대문자 D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게 학습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됐어, 우리는. 그죠? 이거 전체가 다 뭐다? 이거 전체가 D다. 그죠? 그럼 요 각각이 X다, 스몰 X. 그 다음에 요 네 개 합한 것이 대문자 X요. 요것들은 C 괄호하고 X. 정답 함수에다가 X를 준 결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는 대문자 D입니다. 자, 결정할 것. 이제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면 X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HX equal CX인 H에 속하는 가설 H.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자, 대문자 x 4개가 있었죠. 그 4개에 있는 4개의 모든 각각의 x에 대해서 자, 어떤 요 대문자 h는 뭐냐면 이렇게 생기는 것들 다 모아놓은 게 대문자 h입니다. 몇백 개가 될지 몇천 개가 될지 몰라. 하지만 그 중에 하나에게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물음표 하나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스트롱이라고 적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h에는 수백 개 내지는 수천 개의 가설이 있고 그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가설 중에 하나인 어떤 h, 스몰 h가 자, 그 녀석한테 x를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준 답과 그 다음에 정답 함수인 c에다가 x를 적어서 나온 값, 이것도 yes 혹은 no고 이것도 yes 혹은 no겠죠. 그런데 대문자 x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hx는 cx인 h에 속하는 가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c에다가 물어보면 yes라고 했어, 그죠? 근데 어떤 가설이 이렇게 생겼던, 이걸 좀 변형했던 거냐, 어떤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에 대해서도 얘를 물어봤더니 걔도 그 가설도 yes라고 답을 해. 그 다음이 이것에 대해서 c는 yes라고 답했는데 그 가설한테 물어봐도 yes라고 답을 해. 이것에 대해서는 그 가설도 no라고 답을 해. 즉 4개 모두에 대해서 정답인 함수와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답을 하는 어떤 가설. 근데 이 가설은 꼭 하나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개일 수도 있어. 그죠? 여러 개 될 수도 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가설 h가 하나라면 하나, 여러 개면 여러 개. 그 h를 알아내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의 원소라고 했냐면 대문자 h. 수백, 수천 개의 가설 중에서, 정답과 똑같은 답을 낼 수 있는 가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학습의 목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귀납학습 가설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겠는데, 시간이 좀 남았죠. 학습 작업은 러닝 태스크는 전체 사례 집합 x에 대하여 c와 동일한 h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방금 뭐라 그랬냐면 c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거랑 똑같죠. 모든 x에 대해 이거와 같다라는 얘기는 c와 동일한 h, 그 말입니다. 자, 전체 사례 집합 f에 대하여, 그죠? 를 결정하는 것. 앞에서 한번 그대로 한글로 바꾼 겁니다. 그러나 C에 대해 알려진 유일한 정보는 D에서의 값들 뿐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잘 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C에 대해 알려진 유일한 정보는 D에서의 값들 뿐입니다. C는 전지전능한 함수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말고 어떤 조합이 와도 정답을 말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은, 우리가 관찰해낸 것은 4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죠? 4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C에 대해서 알려진 유일한 정보로 우리는 C를 짐작컨대 C가 이런 함수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D에 있는 4개의 값들을 통해서만 C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귀납학습 알고리즘은 at best, 단지 기껏해야 이런 말이죠. H가 D에 대하여 C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H가 D에 대하여 C를 만족시킨다. 즉 D에 대해서 C와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장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귀납학습 가설에서는 자, D에서 관찰된 데이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H가 unseen, 보지 않은 미지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최선의 가설임을 assumption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지금 귀납학습 가설이 아니라 귀납학습 가설을 설명하기 전에 사전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D에서 관찰된 데이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H가, 즉 우리가 이 4개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또 다른 어떻게 생긴 녀석을 놓고 A, B, C, D를 맞춰봤더니 yes, yes, no, yes가 나왔어. 즉 4개를 다 맞췄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4개를 다 맞춘 녀석이라면 이 표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도 잘할 거다. 최선의 가설일 거다를 assumption으로 한다. 근데 이게 귀납학습 가설이 아직은 아닙니다. 귀납학습 가설이 되려면 또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지금 25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한 것들은 개념이란 게 뭐고 러닝이란 게 뭔지 2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했고 결국 불린 밸류드 펑션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학습예제라는 게 이렇게 4개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가설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했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만은 아닌데, 대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4개에 대해서 잘하면 나머지 것들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한 거죠. 가정으로 한다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균합학습 가설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균합학습 가설이 제대로 정의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부터는 다음 강에서 또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